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남편이 큰 장애를 입게 되자 3남매를 도맡아 키우며 가장이 된 유명숙 씨. 위암 말기에 친정아버지까지 돌봐야 했지만 이것이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는데, 제47회 어버이날 대통령 표창을 받은 주인공을 사건 현장에서 만나본다. 네, 함께 사는 세상, 어제 이 제47회 어버이날이었죠. 이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이 있어서 오늘 만나보려고 합니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유명숙 씨가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네. 유명숙 씨는 누군가요? 예, 유명숙 씨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크게 다친 남편을 돌보면서 3남매를 키우면서 힘든 형편 속이잖아요. 그러면서 묵묵히 위암 말기 아버지까지 병간호를 도맡아온 현모 양처, 현모까지도 하겠습니다. 효녀이기도 하고 현모 양처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극한 효심으로 부모님을 섬겼다, 또 남편과 자식을 부양했다고 해서 유명숙 씨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예, 대통령 표창을 받은 분인데, 이 사실상 이제 가장의 역할을 하면서요, 3남매를 훌륭히 키워낸 유명숙 씨. 남편이 사고를 겪기 전까지만 해도 평범한 주부였다고 하는데요. 5 식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그날의 사고 내용을 조심스럽게 들어봤습니다. 가정에 제일로 힘들었던 것은 96년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정신장애여가지고 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많이 맞기도 하고. 진짜 초등학생, 유치원생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 아빠고 내 남편이잖아요. 근데 형님들이 신우들이랑 분명히 못 살 거 나갈 거다. 이를 넷을 어떻게 키우려고 저런 거 먹었다고. 근데 너무 좋았던 사람이라서 결혼해가지고 저만 알고 이들만 알고 살아온 사람인데 어린애를 다쳐보니까 그게 안 돼요. 진짜 그런 걸 감지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9시부터 1시까지 일을 하고 그랬어요. 아이고야. 식당 일을.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래도 다 살벌하치더라고요. 아유, 그 얘기만 들어도 이 유명숙 씨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냥 알 수 있겠네요. 남편이 이제 불의 사고를 당했고 아이들도 키우는 과정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네, 일남 이녀를 두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네. 1996년도에 이제 교통사고가 나면서 그 가정 자체가 요동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때 그 아마 뇌를 되게 크게 다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장애 2급을 또 받았고요. 신장장애도 또 2급을 아이고.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뇌수술만 3번을 받았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장애라든지 뭐 성격장애, 아예 뭐 사회적 활동을 거의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상도 못 받고 이것이 다 고스란히 빚만 남아서 이 빚도 갚아야 하고 또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는 사정까지 생겼던 겁니다. 네. 근데 남편과 뭐 과거에 사이가 좋았고 또 그렇지만 사고 이후에는 이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정신 장애가 오다 보니까 소통도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대화가 돼야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표현한 것처럼 남편이 갑자기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 수준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정신 장애가 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민폐 끼칠 때가 상당히 많았겠죠. 예. 그러면 손가락질도 받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 말씀 중에 그런 얘기했어요. 결혼 생활 9년 동안 남편은 아내하고 자식밖에 모르던 사람이었다. 또 어떤 사소한 게 있어도 이 아내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자상한 남편. 예. 심지어는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과분한 남편이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나몰라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돌보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또 이분이 보니까 아까 신장장애에 왔다고 그랬잖아요. 매주 3번 정도, 그러니까 이틀거리로 하나 봐요. 신장 투석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신장 투석이 한 번 들어가면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자리 지키고 이러면서 어찌됐건 본인이 이 남편에게 희망이 돼줘야 된다. 수호천사가 돼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편이 저렇게 상태가 되면 사실 가장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면 생활을 해야 되는 건데 경제적인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아내가 직접 생활전선인데 뛰어들게 돼요. 일남 이녀를 누가 키웠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본인이 남편도 보살피면서 생활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서 식당 허드렛 일, 건물 청소까지 정말 안 해본 일이 없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아이들 학원, 장난감 이런 것들도 마음 편히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또 열심히 살다 보니까 사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근데 항상 이런 얘기들 하다 보면 왜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것이 어려운데 또 다른 어려움이 이제 몰려들게 되는 건데, 자, 힘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악착같이 버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또 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암 선고를 받은 건데요. 그때 얘기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친정 네. 아버지는 이제 이암인지도 몰랐어요. 허리만 아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를 그렇게 다니고 이렇게 해도 통분 치료하고 약 받아 먹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개인 병원에 가서 이제 이투시 한번 해본다고 딱 했는데 이암 말기라고 그래요. 당연히 제가 친정 아버지고 그것도 내가 힘이 되니까 제가 할 소리는 그것밖에 없고, 돌아가실 때도 좀 놀란다 딱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왜 걔는 그냥 누고 싶다고 그러면서 누면서 고맙다 고생했다 딱 그러더니 딱 눈 감으시더라고요. 진짜 편하게 가셨어. 아버지가 가셔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남편한테 더 잘해야 되겠다. 아, 지금 그 사진이 친정 아버지시라고 하는데, 아, 암 선고 받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남편 있죠, 자기 자신 있죠, 애들 일남 이녀 5식구에다가 또 친정 아버지, 아픈 친정 아버지까지 모시게 됐습니다. 무려 17년 동안 남편 병수발을 한 거고요. 그러다 2013년에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위암 말기 선고를 받으신 거죠. 근데 이분께서는 5남매 맏딸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평이면 사실은 광주 바로 미쳐갖고, 근데 다른 동생들은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데 살기 때문에 사실은 남동생들이 모시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다. 본인이 맞는 게 낫다. 왜냐하면 고향에서도 가깝고 광주에서 가깝기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는 게 맞다고 해서 본인 스스로 남편의 가로도 맞고 또 그에 대한 감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감사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요양병원에 시설에 모시다라는 권유를 물리치고 아버지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이제 시련에 시련이 겪었지만 묵묵히 이제 가정을 지켰는데, 결국 이제 5년간의 이제 투병 끝에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셨고요. 네. 사실 이렇게 그 보면은 절실한 것들이 있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그것이 또 이루어지지 않고 또 시련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사명감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내 일이라고 네. 생각이 갔습니다. 지난해 12월 달에 오랜 투병 끝에 5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자신이 같이 산책을 해야 되고 매 끼니 챙겨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이 얘기를 하네요. 아버지가 우리 딸은 왜 이래 화장을 안 하나 하면서 립글로스라고 이제 그 입술에 바르는 거 그걸 사줬답니다. 그래서 고맙다, 고생했다라고 이 딸한테 얘기를 했고, 막 그 말을 들으면서 본인은 아마 아버지가 편안히 눈 감으신 거 아니냐라고 네. 또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 보면 치열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네요. 뭐 어떤 삶의 어떤 절실함들이 있는데 그게 해결 안 되니까 치열하게 살아왔는데요. 그 와중에서도 자녀들과 함께 이 봉사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또 그럴 수 있었는지 그 이유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봉사활동은 애들한테 우리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있고 더 아픈 사람도 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아빠보다 더 심한 사람도 있구나.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봉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왜 이런 데로 오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여기를 갔다 오면은 마음이 편해진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봉사가 참 좋은 거구나. 갈수록 커가면서 느끼더라고요. 그래갖고 솔솔솔 엄마 오늘 갑시다 그러고 이제 교대로도 가고, 감사가 삶이 되구나. 삶이 감사가 되구나. 그런 거 느꼈습니다. 남편이 지금 마음은 진짜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게 제 꿈입니다. 아유, 애들 잘 키웠네요. 참 그 일남 이녀 저 사진 봤는데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빠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보고 같이 이제 봉사활동을 했다는데, 어머니가 그 삶의 어떤 철학이랄까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산교육을 했네요. 대단한 분이세요. 예. 제가 보니까 아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도 있다는 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아마 토요일마다 봉사를 갔던 것 같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아이들도 싫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설득해서 데리고 댕겼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앞장서서 아마 그 이 봉사활동을 가자고 그러고, 봉사 갔다 오고 난 이후에는 아이들이 진짜 마음이 편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 큰 그 아들 셋 그 제대로 키운 것만 해도 대성공하신 인생입니다. 자, 보면
그 어버이날 그 상 받을만 하네요. 정말 저렇게 힘든 가정 속에서도 아이들 일남이녀 저 사진을 보니까 엄마로서 뿌듯할 것 같아요 또. 맞습니다. 이 유명숙 씨의 요 원동력이 바로 일남 이녀 아이들입니다. 지금 아이들이요, 뭐 깜짝 편지도 써주고 꽃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거기다가 큰 딸이 취직을 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이런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가 조금이라도 남편이 조금이라도 더 오래 함께 있어주기를 바라는 게 꿈이라고 합니다. 예. 저는 또 유명숙 씨 한 얘기 중에 좀 감동적으로 와닿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힘든 가정에서도 누군가 탓을 하지 않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키우는 모습 보니까 그 사진에서 봤듯이 구김살 없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참 그 삶이 그대로 녹아내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끝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